부여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형인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입시 학원을 직접 학원에서 선생님 강사도 하고 또 학원을 직접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직업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님, 학원 강사라는 그런 직업을 어떤 직업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유튜브를 동영상을 이렇게 좀 찍게 됐습니다. 먼저 학원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잘 하시잖아요. 수업은 뭐 큰 차이가 없을 듯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뭐 윤리 이런 부분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는 수업을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시범 강의라고 하죠. 시강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들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 위상이라는 말을 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그죠? 우리 한국이 국제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지위 또는 품격,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국토가 3년 동안 아주 피비린내나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1960년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나라가 240개 정도의 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2021년 현재 240여 개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가난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났나요? 2021년이니까 한 60년 정도 지났나요? 한 60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특히 사회 시간, 또 역사 시간, 이런 수업 시간에 수업 속에서 들었을 텐데 GDP가 혹시 뭘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1년 단위로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각 나라가 얼마나 어떤 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우리 친구들도 누구네 집은 돈이 얼마 있고 이런 정도를, 그죠? 물론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집은 잘 살고 못 살고 좀, 그죠? 어려웠고 이런 친구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가장 가난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그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모두 번 돈을 그 나라 사람 인구로 나누면 한 명당, 그죠? 가지는 돈의 액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1인당 GDP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지만 240여 개 나라들 중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진국은 먼저 선자고요, 진은 나아갈 진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앞서서. 그러면 선진국 그 다음 단계, 선진국보다는 좀 못한 단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들어봤나요? 네. 지금 현재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경제 개발이라든가 잘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자, 길도자에다가 윗상자, 즉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더 잘 살게 되면 진입을 하겠죠.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공연하게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도 써놨잖아요, 그죠? 2년 연속 G7 초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G7이라고 하는 말은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7개 선진국들을 예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G7보다 G20을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요걸 갖다 이제 다자간 외교라고 해서 7개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또는 지구적 환경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나라가 해결하기는 너무 벅차서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20나라로 확장을 했어요. 하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7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친구 한번 G7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 5대양 6대조라고 해서 5대양 그죠? 6대조 배웠죠? 대륙이 6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선진국이 누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어요. 그렇지. 자,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아요. 유럽이 우리가 근대화가 제일 먼저 돼서 산업혁명도 유럽에서 시작했잖아요. 영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근대사회부터는 유럽이 선도를 했어. 그래서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영국.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은 무려 4개의 나라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륙별로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대륙이에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그렇지. 아시아는 땅도 엄청나게 넓고 나라들도 많은데 선진국이 딸랑 일본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 4개, 하나 모두 몇 개? 7개. 그렇지. 이 나라들을 G7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네. 실질적으로 1인당 GDP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G7의 나라를 추월을 했어. 요 중에서 제일 뒤에 쳐져 있는 나라, 꼴등이 요 선진국 중에선 이탈리아인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G7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년 연속 G7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정식 초청을 받아서 G7 나라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삼성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도 삼성을 따라가면서 이 두 회사가 만든 게 전 세계 거의 70%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할 때 전자회사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였느냐면 일본의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의 전자 어떤 제품들을 주름을 잡았죠. 워크맨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라디오 갖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다 일본 거였어요. 소니가 가장 유명했고 그랬는데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잘 나가던 전자회사,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을 전부 다 합쳐서 그들이 1년 동안 판매한 것을 다 더해도 삼성전자 우리나라 회사 한 회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삼성이 놀랄 만큼 그게 성장했죠.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 만드는 조선업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조금 적었어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하다, 만들다, 선박, 배를 얘기하는 거죠. 배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계와 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수익권 아주 상층부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조업이 전 세계 무려 3위.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선생님이 들고 있어서 박수가 잘 못 치겠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이 들어갔습니다. 전교생이 240명인데 그 중에서 경제력 규모가 10위권이라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하나 써놨어요. 전 세계 나라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아저씨,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우리나라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서로 사상과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잖아, 그죠? 근데 아까 적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버렸어. 그쵸? 자,
북한의 침략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임진왜란 때. 그리고 가깝게는 언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을사늑약이라든가 경술국시. 그치?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6위, 그리고 육군만 따졌을 때는 전 세계 3위예요. 엄청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스스로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최첨단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제작에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핵잠수함도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지스 순양함 이런 것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뿌듯하죠.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친구들한테, 모르는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그런 새로운 시대, 멋진 시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그 질문을 좀 해줬어. 그래서 한 몇 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답변을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수없이 말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들은 참 재미있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뭐 이것도 자칫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많이 용기를 줘요. 친구들한테. 눈빛들도 많이 아이 컨택을 해서 교환을 하고. 그래서 수업에 좀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조크로 재미있게 그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아재 개그 같은 걸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수업을 좀 더 잘 듣게. 한마디로 재미있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좀 더 오버를 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이렇게 모션도 커지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재미있게 끌어야 돼. 수업은 그렇지.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어야 참여하게 되고 참여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그렇지 머리에 남고 지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러게 이제 학년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대학생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결국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뭐 많이 배우시고 돈이 많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부, 하나는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지. 그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공부를 해버릇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법은 선생님은 그렇게 한 것 같아.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달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의 목표. 그러면 또 하루의 목표가 나오겠네. 오늘은 반드시 뭐는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혼자 공부하는 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집중력 기르는 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이것도 이제 2번, 2번하고 같은 그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아빠한테 혹시 맴매를 맞아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 공부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공부하고 건강 두 개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나의 자신의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더 멋지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면 집중력이 서서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 그러는데 뭐 학원 선생님이 되려면 학원 강사가 되려면
일단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초등부 선생님도 있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이 이렇게 쫙 있는데 초등부 선생님은 2년제, 대학도 여러분 2년제, 3년제, 4년제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2년제를 과거에는 이제 전문대라고 불렀죠. 영어로 이제 college. 그리고 4년제는 university라고 해서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초등부 선생님은 2년제만 나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려면 4년제를 대학을 졸업을 하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학사만 되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학과와 자격증 얘기를 또 물어보셨어요. 이거 되게 심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관련 학과는 수학 선생님, 학원 수학 선생님이 되려는데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나온다. 전공을 한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이게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걸 가르치니까 더 심도 있게 잘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전공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영어 영문학과나 뭐 영어 관련 학과를 안 넘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 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물론 전공을 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정치와 역사 이런 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격증은 따로 뭐 아까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되는데 자격증은 따로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서 임용고사라고 불리는 선생님을 뽑는 시험을 치러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그건 대학교 가서 한번 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어린이들이 참 되게 현실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낀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근무 시간하고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물어봐서요. 선생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위한 입시학원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고시학원 이렇게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학원의 어떤 그 체제에 따라서 급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5명의 선생님이 만약에 똑같이 같은 학원에 들어갔어도 A 선생님은 실력도 우수하고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성적도 잘 나와 아이들이. 그런데 B 선생님은 그저 그렇게 수업하고 학원에 지각하고 결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급여를 똑같이 원장님이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멋지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근무를 잘하면 급여는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냐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역사 강사 설민석 씨 있죠. 그분은 이제 고시학원 강사 출신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태건 에듀라고 해서. 근데 이제 고시학원에서 하다가 너무나 명료하고 재미있게 한국사를 그렇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탔고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 중에도 뭐 일타 강사라고 해서 잘 나가는 분들 솔직히 유명하신 분들은 수입이 뭐 엄청나죠. 뭐 이렇게 굳이 뭐 말하기는 좀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능력에 따라 그런 또 시스템에 따라서 급여나 이런 체계는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을 마칠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수업을 이렇게 한다는 걸 오늘 보여줬고 또 학원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한 점들에 대해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좀 얼마큼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즐겁게 일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